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3-2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이원자 분자의 진동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화 진동자를 통해서 이원자 분자의 진동 운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양자역학적으로 그것을 풀게 되면 에너지 준위가 나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에너지 준위를 복습해 보자면 이런 형태 HU V 플러스 2분의 1 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를 표시를 해보자면 일정한 간격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V가 0인 상태부터 V는 1, 2, 3 이렇게 올라가면서 에너지 역시 차곡차곡 2분의 1 H뉴였다가 2분의 3 H뉴, 2분의 5 H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에너지 준위가 주어져 있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광학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즉, 빛을 이 조화 진동자에 쪼여 주었을 때 그 빛을 언제 흡수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어 모형이나 혹은 상자 속 입자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모든 전이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일부 전이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선택 규칙, 영어로는 셀렉션 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양자역학적인 이유에 의해서 일부 전이는 가능하지만 나머지 전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이가 가능한 그런 경우가 어떤지를 표시해 놓은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화진동자의 경우에는 이 선택 규칙이 델타 V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온에서 대부분의 이원자 분자들은 V는 0 상태에 존재한다고 계산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전이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V가 하나 늘어나는 전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전이는 이제 빛을 쪼여주었을 때 여기 사이에 해당하는 에너지에 대응하는 주파수만큼의 빛을 흡수하게 될 텐데요. 이 에너지 차이가 얼마죠? 2분의 3 Hν 빼기 2분의 1 Hν를 해주게 되면 Hν가 됩니다. 그러면 이 Ν가 곧 흡수하는 빛의 주파수 혹은 진동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원자 분자의 경우 이 값이 약 10의 마이너스 14승 헤르츠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요걸 이제 파장으로 환산해서 보면 얘가 대략 적외선 영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원자 분자의 에너지 준위를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분광학은 적외선 분광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화학 연구를 할 때도 적외선 분광학, IR 분광학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IR 스펙트럼을 보면 조금 이제 특이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거랑은 다르게 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이런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X축은 파수라는 것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단위는 센티미터 인버스가 됩니다. 자, 얘는 뭐냐면 기호로는 오메가 틸다로 쓰고요. 우리가 계산했던 U 있죠. 주파수 혹은 진동수. 얘를 H 플랑크 상수 그리고 C 빛의 속도로 나눠준 값이 됩니다. 그리고 Y축에는 여기에 흡광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투과도가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샘플이 있을 때 원래는 빛을 쪼여주고 여기서 얼마만큼이 흡수됐는가를 표시를 하게 되는데 IR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나온 빛이 얼마냐를 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혀 흡수가 안 됐다라고 하면 100%가 되고요. 흡수가 좀 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피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펙트럼이랑은 이제 반대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IR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피크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피크냐? 오버톤이라고 하는 그런 피크들인데요. 자, 얘는 뭐냐면 어떤 피크가 예를 들어서 1000cm 인버스의 위치에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의 2배 되는 위치에 2000cm 인버스라고 하는 위치에 피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첫 번째 피크보다는 크기가 작습니다. 이 오버톤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거는 사실 1000의 자리에 나타났던 게 0에서 1, V는 0에서 V는 1로 가는 전위에 대응한다면 얘는 V는 0에서 V는 2로 가는 전위에 대응하는 녀석이 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선택 규칙에서 하나 차이 나는 건 가능하지만 2개 차이 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 IR 스펙트럼에는 이런 불가능한 전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조화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화진동자가 왜 공유결합에 좋은 근사가 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공유결합을 우리가 조화진동자로 근사를 했는데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테일러 전개라는 것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0인 항들은 제외하고 한번 써보면요. 이렇게 이게 L이 L0일 때 그리고 L-L0가 제곱인 거. 다음 항을 보면 3팩토리얼 분의 1 3번 미분한 거 땡땡땡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 뒤에 부분이 싸그리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얘들이 존재를 하고요.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게 되고요. 이걸 이제 식으로 한번 더 써보면 2분의 1 kx제곱 요게 이제 조화진동자죠. 또 있지만 6분의 1 어쩌구 x세제곱 그리고 그 다음 항을 생각해보면 24분의 1 어쩌구 x4제곱 이런 애들이 계속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녀석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비조화성 여기는 조화진동자고요. 여기는 이제 비조화성이라고 부르는 조화진동자로 나타낼 수 없는 항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포함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번 에너지 준위가 변하게 됩니다. 살짝 변화하고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예를 들면 hν v 플러스 2분의 1이었다가 여기에 어떠한 항이 추가가 됩니다. v 플러스 2분의 1에 제곱이 되는 항이 추가되고 또 블라블라블라 항들이 추가되게 됩니다. 물론 이 뒤에 붙는 녀석들은 이 앞에 붙은 식에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화진동자로 근사를 할 수 있지만 에너지 준위가 살짝씩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 규칙이 또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델타 V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전이만 가능한데 델타 V가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등등등도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조화진동자 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강한 피크를 나타내게 되고요. 뒤의 피크들은 훨씬 약한 크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조화진동자를 가지고 분광학적인 연구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았고 그리고 조화진동자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거동들을 비조화성이라고 하며 어떤 성질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확장해서 다원자 분자의 진동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